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예섬학원에서 대1고 2학년 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서주입니다. 저는 대1고 학생들 가르친 지는 이제 5년 정도가 되었고요. 대1고 학생들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만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대1고 2학년 국어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1고 2학년 국어 수업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문학,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1학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중심적이었습니다. 2학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와 부교재를 반반 정도 출제를 했는데, 이 부교재가 EBS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어려웠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게 아니라 발표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도부터 대1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년 내내 문학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문학 교과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부교재는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 교재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교과서보다는 부교재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시험 범위와 그리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은 어땠을까요? 자, 미래의 문학 교과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근데 딱 눈에 보이시겠지만 부교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현대문학만, 그리고 2학기 때는 고전문학만 학생들이 분할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학 교과서보다는 부교재가 거의 80%에서 90% 이상의 범위를 차지하고 출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재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혼자서 시험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겁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점에서 충분히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자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바로 2학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위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1학기는 이제 현대였죠. 근데 중간고사에는 또 여기서 한 번 더 영역이 나뉘어집니다. 현대시가 교과서에서 7편 정도, 그리고 부교재에서 39편이 들어갔습니다. 부교재의 범위가 굉장히 많죠. 46편의 작품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숫자로 따지면 이제 5주라는 기간 동안 한 10개씩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현대소설, 그래서 교과서는 역시 한 3편 정도가 들어갔고 부교재는 현대소설 24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작품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학생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좀 어땠을까요? 예측에서 벗어납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에서 단 한 작품도 출제하지 않았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딱 교과서에서 10편 정도만 출제를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시험 준비하기가 학생들이 어려웠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시험 기간이 8주나 됐습니다. 2주가 밀리면서. 그럼 학생들이 8주 동안 10편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까다롭고 세세하게 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 수는 줄어들었지만 시험 등급 컷이 낮아졌었던 시기가 바로 2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자, 그럼 2학기 기말고사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교재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고전소설 14편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한 편을 또 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1고 2학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 출제되었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문학 개념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교재가 전부 다 평가원에서 기출되었었던 모평과 수능입니다. 그럼 선지가 당연히 수능형 선지로 구성이 되겠죠. 수능형 선지는 문학 개념어와 관련된 선지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 을 이제 지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그 수능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없었어요. 이제 내신 시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시험 기간도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백들로 인해서 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업 때도 제가 관련 작품과 관련된 이 수능 개념을 항상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이제 관련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작품 암기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제시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보기 제시형 문항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보기가 나오고 지문의 선지도 굉장히 긴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30문항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작품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지문에 대해서도 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보기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 보기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평소에 보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감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지와 연결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출제되었었던 감상 내용까지도 찾아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선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어디가 오답 포인트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문학사는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작품의 어떤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용어가 조금은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주 이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대1고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객관식 문제에 하나의 문학사 선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이 저에게 이제 가져다 준 필기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만큼 되게 자세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히 지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작품 내용, 표현상 특징 중심의 공부에서 벗어나서 이 내용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작품끼리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선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문이 엮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는 고대가요, 나는 향찰, 각 작품의 특징과 그리고 영향관계, 그리고 기록 수단이 언제인지, 지어진 시대가 무엇인지와 같은 관계들을 전부 다 그 문학사에 대한 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1학기, 2학기 모두 작품이 나고 있고 운문갈래 그리고 산문갈래 모두 다 선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좀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대비를 좀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도 이제 문학사 문제와 관련된 걸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용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풀만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실전에서 실수가 없으려면 서술형으로도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주 누적해서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꼼꼼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수능에 기출되었었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교재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말고도 예전 수능에 기출되었었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출됐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내시기도 하기 때문에 대1고 특성에 맞게 예전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대1고 같은 경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소설에서 예전에 기출되었었던 문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를 했는데 제가 대1고를 그래도 오랫동안 지도를 하다 보니 이 작품 지도하면서 이 문제가 날 거라는 게 사실 좀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대1고는 소설에서 시점 문제는 무조건 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나지 않을까 해서 파이널 때 이 문제를 좀 풀렸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틀려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는 나지 않을 거다라고 막 얘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전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좀 뿌듯했었던 마음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되었었던 문제까지도 조금은 이제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몇몇 작품만 선정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업된 작품의 중요도가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용어라든지 아니면 고전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점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의견은 이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선생님 의견은 이래. 라는 멘트가 수업 때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으로 이의 제기를 조금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작품이 있고 다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라든지 대부분의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모두 후렴구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후렴구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이 2번이었고 5번은 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후렴구 용어에 대한 관점이 선생님께서 좀 상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냈죠. 그래서 가작품은 후렴구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2번과 5번으로 답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반별로 학생들의 필기를 좀 많이 확인을 좀 하는 편입니다. 특히 고전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복잡한 작품이 있고 대1고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작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세세하게 챙기려고 제가 훨씬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별로 설명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아이들 필기를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학년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어떤 특색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단답형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서술형인데 조금 힘들어하는 서술형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식구를 찾아 쓰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식구 찾아 쓰는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어의 의미들이 조금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정확히
A와 A-의 시어가 구분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얘네가 왜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 특징이 반영된 구절을 찾아 쓰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때도 그렇고 복습 테스트 때도 그렇고 모두 이제 구절 찾아 쓰는 연습을 저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감점 포인트가 발생했던 게 일단 문항 자체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게 30자 이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근데 학생들이 내외라는 말을 그냥 30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30자 이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자 안으로만 적어야 하는 거죠. 넘으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30자 넘어도 되겠지, 내외겠지라고 생각하고 답을 작성해서 감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죠. 아래 보기를 읽고 나의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무엇에 대해 자기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지 쓰시오. 근데 시인을 주어로 해야 하고 기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의문형 문장으로 답을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좀 특이한 답을 많이 창작해 온 경우가 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답을 보면 전부 다 보기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만 문장 형태, 문장 조건에 맞게 변형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래서 실전에서 보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전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 조금 바꿔서 작성해 보도록 하고 문법적인 조건을 또 부여해서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는 서술형 작성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1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내신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신 비책인데요. 내신 비책 같은 경우에는 시중의 어떤 자습서보다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의미, 모든 내용이 분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대1고를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별로 좀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쌓여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서 대1고에 맞는 맞춤 교재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 힘 비책인데 서술형 문항에서는 작품의 키워드를 통해서 답을 구상하도록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힘 비책에 나와 있는 빈칸만 제대로 채울 수 있더라도 서술형 문항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을 구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신혁명은 이제 난이도별로 이루어진 단원별 문제집이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시험 전날에 내신 파이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 교과서 범위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영역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할지 저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 소설, 현대시까지 모두 다 학생들과 일단 준비를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교재 범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예섬학원에서 일요일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시대인지학원에서는 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내신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수능과 내신을 같이 잡아갈 수 있도록 연중 계속반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도 우리 대1고 학생들의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